탄핵 발의가 통과된 것이죠. 그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데 이제 경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경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엎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놓았죠. 참여정부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갔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 대로,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이렇게 세워서 걸어라, 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하는데 5년 내내 경제 파탄이지 않습니까? 유행이지요. 경제 파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올 여름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빠져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외 가서 쓰고 온 돈의 규모는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를 적실하게 표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지표인 건 맞죠. 왜 하필이면 주식 가격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식 가격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것이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이죠. 2004년부터 2005년, 6년 사이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또 이런 보도가 나오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벌어간다. 국민 배 아프게 만드는데 한글 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결국 그렇게 됐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벌어서 경제는 심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책임 없이 보도하지요.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우리 경제까지 깎아먹었어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 몇 % 되고 수출 얼마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이라든지 불안해진 일반 그 직장인들의 문제들을 오로지 성장만으로 해결하자고 저희 70년대, 80년대 노래를 그냥 반복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언론, 국민 모두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내가 매년 10cm씩 이렇게 컸다고 대학생도 자꾸 10cm씩 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좀 맞질 않죠. 한국 경제도 이미 OECD 국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그 수준에 맞게 조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 수준을 무리하게 뛰어넘으면은 인플레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